우리 색채우기 없음 눌러서 다시 한번 1위까지 1위가 맞는지 제일 높은 순위가 1위겠죠? 근데 258 재고 수량이 258이니까 1위가 맞네요. 이렇게 1위 판매 순위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를 구하고 싶어요. 평가는 우리 if 함수와 라지 함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2의 오셀에다가 클릭하시고 는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LA라고 입력하고 라지 함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 전체 인쇄 속도에서 지금 인쇄 속도가 세 번째로 큰 값이 큰 값 이상이면 우수, 그 외는 공백으로 하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라지 함수를 불러왔죠? 그 라지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 큰 값이 이 세 번째로 큰 값이 라지 함수의 조건이 되겠죠? 근데 세 번째로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라지 함수의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인쇄 속도가 했기 때문에 이상이면부터는 if 함수의 조건이겠죠? 그래서 라지 함수는 우리 전체 인쇄 속도가 어디에 있어요? F의 5셀이죠? 그럼 F의 5셀의 전체에서 F의 5셀 전체에서 몇 번째? 세 번째로 큰 값은 17이야 라고 얘가 찾아줬어요. 17이야 라고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if 함수를 다시 와야겠지 앞으로. 그래서 함수 마법사 여기 if 수식 입력줄에 if 클릭하시면 수식 입력줄 여기 if 함수로 마법사가 바뀌었고요. if에 라지 함수가 전체의 구한값이 전체의 구한값이 요거는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라지 함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채우기 함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값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면 아래에 영향을 주거든요. 내리면서 한 개 구할 때는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구해야 되는 거면 어, 우리는 어,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죠. 라지 함수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선생님. 그럼 우리 수식 입력줄에 라지 글씨, if 말고 라지를 글씨 아무 중간에다가 한번 클릭하고 라지 함수로 다시 왔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함수 마법사가 라지여야 돼요. 여기 중간에 글씨 중간에 아무 데나 선생님 한번 클릭하시면 여기가 라지 함수로 다시 오죠. 라지 함수에 전체 값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if 함수로 오시고요. if 함수로 오시고 if 함수 라지 앞에다가 클릭하세요. 저처럼 여기 이렇게 마우스가 어디 가서 안 보이네요. 선생님.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마우스를 여기 라지 함수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위치하시고요. 저처럼 깜빡깜빡 위치하시고요. 그럼 조건이 다시 한번 조건을 볼게요. if 함수 조건을 봐야 되잖아요. if 함수 조건이 뭐예요? 인쇄 속도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쇄 속도가 라지 함수의 전체의 속도에서 어, 큰 값, 요거 큰 값 세 번째를 큰 값 이상이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에다 넣고 우리 인쇄 속도가 F의 5셀이죠. F의 5셀이 지금 구한 값에 크거나 같다라는 이상을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에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일반 인쇄 속도가 얘 일반 인쇄 속도가 요게 조건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으면 요렇게 이어지겠죠? 같으면 만약에 맞으면 우수라고 하고 탭키 누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쌍따옴표로 공백을 넣어줘라 이 말이죠. 여기에 절대 참조를 구하는 이유는 여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여기 순서대로 첫 번째 값 구하고 두 번째 값 구하는데 여기 전체 속도 값이 17이라는 숫자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17은 고정돼 있어야 돼요. 딱. 그래서 여기에 17이라는 값에 절대 참조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절대 참조를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 내리면서 값을 구할 때 얘가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요. 이렇게 구하면서. 한 칸씩 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참조해주고 이 값을 비교하면서 값이 첫 번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F5 값이죠. 그래서 확인 눌러서 한번 하고 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빈 공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채우기 핸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고 우리 채우기 없음이라 그냥 서식 없음 누르시고 그냥 1위부터 3위까지는 8위, 3위, 여기 17에 해당하는 건 우수가 되겠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건 우수,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이 전체에 해당하는 17보다 큰 값이 우수, 17 우수, 18 우수 맞지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값보다 큰 값, 크거나 같다잖아요. 아까 세 번째로 구한 값이 17이었잖아요. 그래서 17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19, 그 다음에 18, 같은 값도 찾으니까 17에 대해서 우수라고 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놔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요 값은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여기 값은 는에다 하시고 는 if 누르시고 LA 눌러서 라지 값 찾으시고 함수 마법사 불러와서 라지 값은 조건은 우리의 전체 인쇄 속도가 세 번째로 큰 값이 요게 선생님 라지 값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리어는 전체 값이고 여는 몇 번째인지 물어보는 값이죠. 그래서 전체의 인쇄 속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인쇄 속도가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은 세 번째로 큰 값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얘가 17이라고 세 번째로 큰 값은 17이야 라고 찾아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래쪽으로 구하면서 우리는 채우기 핸들로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조건의 값이 움직이면 안 된다 해서 F4를 눌러줬는데 우리 한번 안 누르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F4를 누르지 않고 절대 참조제 해주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if 함수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if 함수로 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 값이 전체가 아니라 첫 번째 이제 if의 조건 값을 들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쇄 속도가 세 번째로 구한 값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인쇄면 F의 옷을 너가 세 번째로 구한 값 크거나 같다 이상이면 그 구한 값이 이상이면 여기에 조건은 우수라고 하고 탭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확인 누를게요. 아까 엔터가 잘못 눌러져서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값은 공백이기 때문에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채웠을 때 여기에 num이라는 여기 잘못된 값이라고 나오죠.
왜 잘못된 값이라고 나오면 첫 번째 값을 우리가 정확히 넣었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첫 번째 값은 정확하게 입력이 돼요. 선생님, 첫 번째 값에 요 값을 잘 보세요. 여기 F의 12부터 우리 F의 5부터 12까지예요. 우리 움직이지 않는 값은. 라지 값은 ESC 누르고요. 잠깐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값 한번 눌러보세요. 두 번째 여기 빈 공간 두 번째 값을 클릭해 보면 두 번째 값이 여기 10 조건이 보세요. F의 6부터 F의 13까지예요. 그럼 F의 6이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10, 여기서부터 13이면 어디예요? 여기. 글씨에 있는 13줄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조건을 여기까지 이렇게 칸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이 10F에 13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조건값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라지의 F4를 눌러서 절대값 참조해주는 이유는 여기 이 조건이 이렇게 딱 구했을 때 F의 5부터 F의 12 값은 움직이지 않은 정확한 17 값으로 if 함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할 때 여기에 F4가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지는 선생님들이 여기 문제를 보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문제가 만약에 나는 여기 이렇게 채우기를 않고 여기 아래쪽에 하나만 구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여기 F 절대 참조해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밑에 값도 구할 거기 때문에 꼭 접을 때 참조를 해줘서 여기에 세 번째로 구한 라지 값이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라지 함수 클릭하시고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5에 F12까지 구한 값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값을 채울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 했는데 서식이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엔터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했을 때 서식 없이 채우기가 먹히질 않네요, 지금. 서식 없이 채우기가 잠깐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값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채우기 안 되면 되돌리기 해서 우리는 정확한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되돌리기 했죠? 되돌리기 해서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번에 클릭해 두고 우리는 3번 문제가 증감률이고 인트 함수를 구하는 거네요. 당월 판매량 나누기 전월 판매량 가로로 묶어줬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아래 버리는 정수로 인트 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3번 문제의 칸에다가 놓고는 하시고 INT 눌러서 IN 눌렀을 때 INT 함수 더블 클릭 누르시고 함수 마법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는 이렇게 굴러오시면 함수 마법사를 잠깐 볼게요. 인트 함수의 함수 마법사는요. 소수점 아래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무조건 얘는 내림하는 함수가 인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라는 게 인트 함수예요. 인트.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는 무조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수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얘는 어려울 게 없어요. 당월
가로가 있으니까 먼저 가로를 열어줘야 되겠죠? 가로 열고, 다음은 선생님, 선생님, 판매량.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네. 우리 지금 이거 3번이 써미푼데, 선생님 지금 문제가 봉지 제품이면 이거 아, 지금, 선생님, 요게 지금 제가 요거 누르면서 아까 잘못 눌러줬나 봐요. 예, 아, 예, 예. 제가 여기 아까 CU형이랑 BU형이랑 예, 같이 열어놨더니, 아, 어쩐지 조금 이상하다 했어요, 선생님. 예. 저희 지금 네, B의 3이거든요. 써미프. 감사합니다. 썸 if 3번이, 분명히 썸 if였는데, 이게 인트 함수를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이거 하면서 얘가 잘못 눌려진 것 같아요. 제가 두 개를 같이 열어놨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썸 if로 다시 할게요. 클릭하고 는 하시고 SU 누르시고 썸 if 더블 클릭하시고 썸 if 함수 하겠습니다, 선생님. 티파니 제조사의 재고 수량이지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 불러오고요. 함수 마법사에 오늘 제가 실수가 너무 많네요, 선생님. 정신 차려야겠네요. 썸 if에 누르시면 티파니 제조사면 티파니는 어디에 있나요? 제조사 D에 5셀부터 12셀까지에 있는 내용의 티파니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요 티파니가 포함되어 있는 재고 수량은 G의 H의 5셀부터 값이네요. 그럼 렌즈는 전체 값이죠. 그러면 D의 5셀부터 D의 12셀까지 이 전체 중에서 티파니를 찾는데 그러면 티파니라고 우리 넣어야 되겠죠? 티파니 라고 입력하고 탭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썸 렌즈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재고 수량이죠. 그럼 재고 수량을 전체 드래그 하셔서 렌즈니까 전체에 드래그 하셔서 그러면 이쪽에 값은 101이라는 값이 나왔죠. 101이라는 값이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우리 썸 if 함수는 이게 끝이죠. 101에 뭐 넣는 거 없어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시고요. 4번은 D맥스네요. 레온 제조사 최고 판매 금액을 구하는 D맥스 값이네요. 는 하시고요. DM 눌러서 맥스 누르시고요. DM의 맥스 누르시고 레온 제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제조사와 레온이 같이 붙어 있는 어,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D이기 때문에 필드 값을 포함하는 예,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죠.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는 레온이 포함되는 제조사부터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니까 바로 옆이네요. 판매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두 줄만 잡아도 되겠죠? 전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죠. 판매 수량인가요? 판매 금액이죠? 맞아요. 판매 금액. 조건을 보시면 여기 레온 제조사와 판매 금액이죠? 그러면 제조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포함되고 있어야 되면 되겠죠? 그럼 두 개만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판매 금액이죠? 그러면 2의 4셀을 클릭하고 조건은 레온이라는 제조사를 포함하는 레온 두 개의 값을 포함하는 게 조건이지요. 데이터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고 천 단위가 넘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줘서 값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을 한번 눌러볼게요. 티파니 제조사의 비율을 구하는 거네요, 얘는. 비율을 구하고 결과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죠.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로 해야지 되는 거지요. 비율은 나누기로 구한 결과값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네요. 그래서 나누기는 count if 나누기 counter라는 함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는 하시고 앞에 있는 거 COU
해가지고 count if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count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구하시고요. 조건이 뭐예요? 티파니 제조사죠? 그러면 우리 여기 티파니가 제조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온부터 F, D5부터 D의 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조건은 뭐예요? 티파니죠? 그럼 티파니가 지금 몇 개야? 라는 거죠. 티파니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티파니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티파니 라고 입력하고 탭키 눌러주시고요. 쌍따옴표로 문자기 때문에 묶어줘야 되죠. 그래서 탭키로 눌러서 묶어줬더니 티파니는 2개야 라고 나왔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일단은 count if 함수를 구했어요. 그럼 수식 입력줄에 맨 뒤에다 클릭하시고 나누기 슬래시 눌러주시고요. 함수 count 다시 o u 눌러서 카운터 A 이렇게 카운터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카운트 A라고 함수도 부르기도 해요. 얘를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면 얘는 조건이 하나만 구하는 함수네요. 하나만 구하는 함수가 조건이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은요. 얘는 어떤 함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범위 내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을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셀이 뭐예요? 여기 한 칸을 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칸이 숫자가 아무거나 해도 타이핑이 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비어있지 않은 여기 글씨가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걸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A, count라고 하는 함수네요. 그러면 여기 범위를 잡고 여기 레온이잖아요. 우리 조건을 범위를 잡아야 하는 범위가 티파니 제조사예요. 티파니 제조사. 그래서 레온이 들어있는 티파니 제조사를 드래그 전체를 하시면 얘는 두 번째 조건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구하는 함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8을 확인 누르시면 얘가 count if 함수 나누기 counter 함수를 구한 값이 0.25 값이 나왔어요. 0.25 값이 나온 걸 뭘로 해요? 백분율로 표시해라 그랬죠? 그럼 위쪽에 우리는 백분율로 표시하는 건 여기 퍼센트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퍼센트 누르셔도 되고 위쪽에 화살표 눌러서 여기 백분율이 여기 퍼센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백분율로 해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생님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백분율 글씨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얘는 25%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테이즈 비율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프로테이즈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아이고 다시 또 지워졌네요. 엔터 눌러서 마지막 6번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에 관련된 vlookup 함수 구하는 거네요. 여기 클릭하고 는 VL 누르시고 vlookup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 앞에 값을 클릭해주고 함수 마법사 들어와서 두 번째 범위부터 우리는 지정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조가 여기 H의 14셀이기 때문에 여기 이미 우리는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참조 셀을. 그래서 여기에서 누르지 않고 범위부터 지정하는 거예요. 제가 범위 지정할 때 vlookup은 제품 코드,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에 해당하는 여기 전체 범위를 잡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 코드는 B의 5셀부터 우리는 판매 수량은 어디예요? G의 12셀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판매 수량까지 지정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 열 값이 몇 번이냐라고 돼 있죠. 그럼 판매 수량의 범위
잡은 것 중에서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있는 거냐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이라고 입력하고 마지막은 무조건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0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15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값이 K의 2949이기 때문에 2949의 판매 수량은 157이니까 157이 나온 게 맞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함수는 선생님 행정체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행전체에다가 B의 5셀부터 필드를 제외한 제2의 12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이제 함수마법사 홈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들어가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우리는 수식을 입력해서 정답을 찾을 거야 라는 걸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식에 여기에 는 하시고요. 는 하시고 조건이 재고 수량이죠. 문제를 읽어보면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행 전체의 재고 수량이죠. 조건은 재고 수량은 H의 5셀이 되겠네요. H의 5셀을 클릭하고 우리는 열은 안 할 거고 행만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F4를 두 번 눌러서 예, 영어에만 여기 F 혼합 참조로 달러 표시가 들어가게 절대 참조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의 조건, 서식을 클릭하고 파랑의 굵게를 선택하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빈고 눌러서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이니까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인 값에, 여기 100 이상인 값에 파란색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잘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함수는 쉽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우리는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 들어갈게요. 선생님 3번 같이 풀까? 잠깐 함수마법사 CU형을 같이 풀까 해봤는데 요거는 요거 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작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필터 및 서식 한번 해볼게요. B의 4셀에 H의 12셀 복사 영역이죠. 그러면 B의 4셀부터 H의 10, 요 저거는 이제 범위 잡는 건 선생님 여기 읽어보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 C 눌러서 이 작업 클릭하시고 B의 2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칸 눌러서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위쪽에 붙여넣기에 아래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 창이 하나 뜨면 열너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방법은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은 만약에 시험 보시는 선생님이라면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적어도 하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는 걸 조금 선생님들한테 권장 드릴게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 연습하실 때 한 가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거기 시험장에 가서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붙여넣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블럭 잡아서 더블 클릭하시던지 칸을 조금씩 넓혀주시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붙여왔으면 우리 고급 필터의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급 필터의 조건이 제품 코드에 제품 코드가 L로 시작이 들어갔고 하거나 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L하고 별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거나기 때문에 조건은 다른 칸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자료의 제품, 판매 수량, 재고 수량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이렇게 우리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제품명 이렇게까지 구하는 거. 그러면 우리 제품 코드를 한번 클릭하셔서 컨트롤 누리고 판매 수량 클릭하셔서 컨트롤 C, B의 14셀, 컨트롤 V, 조건은 B의 14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B의 14셀에다 놓고 제품 코드 밑에다가 L로 시작이죠? 그러면 영어로 L 누르시고 시작이니까 별 눌러서 앞은 L로 시작하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조건이고 판매 수량에 대한 조건은 크건 이하지요? 그럼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서 OR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을 하고 가져와야 될, 복사해야 될 조건은 코드, 제품 코드, 제품명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판매 수량, 재고 수량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할 위치가 18셀이죠? 18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우스 포인터가 항상 위쪽에 범위 안에 아무 곳이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두고 데이터에 고급 들어오시면 내가 지정한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는 제품 코드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제품 코드의 조건을 드래그 하시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셔서 우리는 18셀에 있는 복사할 위치를 드래그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4개의 조건이 L로 시작하거나 값이 100 이하인 값이 추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고급 필터의 결과셀에 여기 문제 전체 블럭을 이렇게 잡으시고 결과셀의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 조건 고급 필터의 결과셀에 채우기 없음 하시고 표 스타일 보통 6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홈 탭에 표 서식 홈 탭에 여기 표 서식이죠, 선생님? 여기 조건부 서식 밑에 저는 있어요. 그래서 표 서식의 중간이 선생님 보통이라 그랬어요. 중간이 여섯 번째 마우스 갖다 놓으면 표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오죠? 얘를 클릭하고 창이 하나 뜨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빈곤 누르면 제가 6번 눌렀는데 얘가 5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시 한번. 아, 선생님, 채우기 없음을 안 하고 했네요, 제가. 다시 블럭을 전체 이렇게 잡고요. 홈 탭에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수식에 펴서식에 6번 누르시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칸을 조금씩 넓혀 주시죠? 이렇게 칸이 글씨가 여기 보이지가 않으면 이게 필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면 칸을 넓혀서 글씨가 보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의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제1작업에서 항상 가져오죠. 그래서 제1작업으로 와서 범위는 피벗 테이블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B의 4셀부터 H의 12셀까지를 범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에 펴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이 창에 우리는 중간 부분에 기존 워크시트라는란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여기 범위가 선생님, 여기 지금 반짝거리는 이 범위예요. 이 반짝거리는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오면, 여기 범위를 선생님 클릭하시고, 우리가 다시 범위를 지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눈으로 항상 여기서 반짝거리는 범위가 내가 잡은 범위와 정확한지를 선생님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존 누르시고 위치에다가는 제3작업 클릭하시고 B의 이 셀 클릭하시고 B의 이 셀은 선생님 여기가 C에 피벗 테이블 문제 봤을 때 C의 제조사가 C의 이 셀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판매 금액이 B의 4셀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B의 4셀부터 시작하면 여기 항상 B의 2셀부터 시작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B의 2셀을 클릭하고 요게 만약에 칸이 틀리다 그러면 가끔 B의 4셀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요게 B의 4셀이 아니고 이게 더 밑으로 칸이 내려왔거나 이러면 선생님 여기 B의 2셀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항상 여태껏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B의 2셀이라는 거 선생님 확인해 주시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만 선생님 감안하시면 돼요. 가끔 틀리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B의 4셀이에요. 선생님 B의 4셀 여기 범위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 B의 4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오면서 여기 우리 목록에서 하나씩 이름을 아래쪽으로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값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값은 여기 C에 제조사가 아래쪽으로 들어갔으면 열이고 우리는 B셀에 있는 글씨는 행이다라고 보였어요. 여기는 B로 시작하는 글씨는 행, C부터 시작하는 글씨는 제조사는 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 금액은 B행에다가 판매 금액은 B형에다가 빈칸셀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놓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를 열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 제품명의 개수, 평균의 판매 수량을 순서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 갖다 놓고 평균의 판매 수량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품명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갖다 놓으면서 앞에가 여기가 개수인지 아닌지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는 거죠. 개수 맞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드래그 하셔서 개수 밑에다가 놓으시고요. 순서는 물론 바꿀 수 있어요. 갖다 놨을 때 합계가 평균이 아니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클릭 누르면 앞 밑에 값 필드 설정이란 창에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창에 여기에 평균 앞쪽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뒤쪽에 보시면 글씨가 여기 단위의 대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에 단위의 대라는 글씨를 뒤에다 꼭 타이핑 해주셔야 되고요.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꼭 선생님들이 타이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단위 대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고칠 게 없어요. 그래서 필드 목록은 X 눌러서 기본값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제조사와 판매 금액은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로 이름이 변경돼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제조사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도 클릭하셔서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판매 금액에 입력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문제값을 보시면 되겠죠? 우린 첫 번째 문제는 다 우리 필드 값에서 정하고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값부터 우리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판매 금액을 그룹화하고 제조사를 정렬,
출력 형태와 같이, 제조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왜 티파니가 먼저 와 있죠? 그러면 우리 거는 네온이 먼저 와 있네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판매금에다가 마우스 커서 우클릭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룹 눌러서 그룹 창이 뜨면 시작 값은 1로 시작하네요. 시작 값은 1로 시작하고 마지막 값은 60만이네요. 60만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600 하나 둘 셋 해서 공이 5개. 공이 5개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20만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를 지우고 20에서 20만 단위로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부터 마지막은 60만, 중간에 텀은 20만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는 출력 선생님, 형태와 같이, 네, 선생님, 저는 이게 아까부터 계속 해도 1에서 20만 하고 20만에서 40만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40만이요? 아, 잠깐만요. 60만이라고 넣으셔야 되는데, 네네, 60만. 근데 그렇게 떠요, 저한테는. 40만까지만. 적기는 그렇게 40만까지만 떠요? 적었는데. 네, 두 만약에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데이터가 잘못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데이터는 정확한가요? 데이터 값이, 요게 값이, 데이터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데이터 값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뭐 값이 모자르거나 그러면 조금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데이터, 만약에 여기가 값이 잘 안 맞는다 그러시면 선생님이 타이핑한 데이터 값을 아마 선생님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값이 약간 오류가 났다거나 타이핑을 잘못했거나 값이 조금 틀리거나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다시 장이요? 한번, 네? 맨 첫 장이요? 네, 맨 첫 첫 장. 장의 데이터? 네, 첫 장의 데이터가. 예, 예. 그러면 값이 여기 지금 틀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값은 선생님 여기 잠깐 그럼 되돌리기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되돌리기 한번 누르시고 여기 값을 보시면 42만이 넘잖아요, 선생님. 42만이 넘는데 40만까지 하면 값이 49만도 있는데 40만까지 하면 값이 해당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그룹을 다시 누르고 그룹 나왔을 때 여기 첫 번째 시작값은 1로 시작하고 제일 끝값은 60만이에요. 600 하나 둘 셋 하고 아래에 단위도 선생님 공이 20만이에요. 여기 만약에 공이 20만인데 숫자 2만 고치면 안 돼요. 2하고 공 하나 더 넣어주셔야 돼요. 아, 거기 그럼 판매 이렇게 금액이 해야지 네, 판매 금액이 밑에가 달라요. 밑에 단위도 선생님 공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여기 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공이 만약에 하나가 빠지면 여기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 지금 쓰는 거 말고 그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그 금액이 다르네요, 제가. 여기 금액이 달라요? 네, 지금 클릭하시기 전 그 원래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기 전 금액이요? 제가 한번 네, 되돌리기 값이, 되돌리기, 여기 네네. 값이요? 여기 네, 값이요? 밑에 부분이 다르네. 왜 다르지? 제가 여기에 값을 제가 잘못 눌렀나요? 아니요, 요 제가 앞에는 다 똑같이 맞는데, 여기 앞에 지금 데이터가 F의 이 값의 데이터는 여기는 정확하게 맞나요? 제 1작업에, 1작업에 여기 데이터 값은 맞나요?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볼게요. 1작업을 이렇게 보면 149, 150, 344, 421, 175, 245, 182, 389.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맞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 한번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계속 오류 네, 나잖아요. 그러면 3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3작업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3작업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전체 데이터를 클릭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누르신 다음에 모두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모두 만약에 3작업에 모두 클릭하고 여기 3작업에 여기 블럭을 잡으셨잖아요. 블럭을 이렇게 잡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선생님, 우리 모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3작업에 와 있어요. 3작업에 누르시고요. 1에다 마우스 커서 놓으시고 1서부터 여기 16이나 17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삭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우리 데이터는 모두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값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1작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1작업으로 와서 다시 범위를 지정할게요. 범위를 지정할 때 선생님 여기 제품 코드 필드를 꼭 포함해야 돼요. 필드가 포함하지 않으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필드를 포함하는 B부터 H의 12셀까지 H의 12셀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삽입 탭에 제가 파일을 눌렀네요. 삽입 탭에 표에 비버 테이블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갈게요. 범위가 이렇게 선생님 처음에 여기 작업하는 범위가 내가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위치를 3작업, 제 3작업에 와서 B의 2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필드 창이 하나 나오지요. 필드 창은 여기 아래쪽에 갖다 놓는 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아래쪽에 갖다 놓고 판매 금액을 갖다 놔야 되는데 혹시 판매 수량을 갖다 놓은 건 아닌지 선생님 잘 확인해 보세요. 판매 금액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조사 열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품명 값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우리 값 밑에 개수 밑에 놓으시고 만약에 행 값을 선생님 여기 갖다 놓을 때 행으로 잘못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 판매 금액인데 선생님 만약에 여기 판매 수량을 갖다 놨든지 이렇게 잘못 갖다 놓으면은 여기 조건의 값이 여기 틀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요거를 잘 확인하시고 합계가 아니라 우리는 평균이죠. 그럼 요 합계를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클릭하시고 평균 뒤에 우리는 가로가 없기 때문에 가로 눌러서 단위, 쌍따옴표 눌러서 대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값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 필드는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창을 닫으시고 만약에 내가 행 레이블이라든지 열 레이블에 같이 여기 값을 틀리게 내가 잘못 드래그를 해서 놓았다라고 하시면 여기 위쪽에 표시 있어요. 표시 부분에서 값필드 목록을 다시 선택해서 우리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 누르시면 여기 값필드 목록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값필드 목록을 놓으시고 여기서 같이 다 뺐다가 제조사를 뺐다가 아니면 판매 금액을 뺐다가 다시 판매 금액이 잘못됐다. 그럼 판매 금액 위로 올렸다가 다시 판매 금액을 아래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선생님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갖다 놓고 여기 열 레이블은 제조사니까 제조사라고 타이핑 하시고 행 레이블은 뭐예요? 판매단이죠?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조건에 2번부터 우리 하면 된다 그랬어요. 2번에 여기 판매 금액에 마우스 클릭 누르시고 한 번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마우스 한 번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우클릭 그룹에 첫 번째 시작 값은 1이고 끝 값은 60만 600 하나 둘 셋 0이 3개 공 5개 붙어요. 그 다음에 1과 2의 차이 단위는 20만 해서 20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나는 잘못 나온다 하시는 선생님은 앞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어, 선생님 안 되셨으면 톡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는 여기 출력 형태와 같게 티파니가 제조사는 출력 형태와 같게 정렬하시오 그랬더니 제조사가 티파니가 왔죠? 그래서 여기 목록에 보시면 필터 목록에서 우리는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필터 목록 보이시죠? 왼쪽에 필터 목록에서 클릭하시고 내림차순 클릭하세요. 내림차순 클릭하시면 여기가 티파니, 이지전자, 레온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면 문제가 레이블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은 별 2개로 표시해라.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우리 여기 피벗 테이블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옵션이라는 창이 보여요. 여기 옵션에서 하는 거예요. 옵션 클릭하시고 옵션을 창이 뜨면 우리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체크 여기 빈 셀에 꽃 2개 그 다음에 요약 필터로 가서 우리 행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행 레이블에 클릭하고 빈 셀은 별 2개 우리 누르시고 곱하기지요. 곱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 2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약 셀은 행의 표시를 해제하고 지우는 거기 때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선도 할 수 있죠. 문제를 보고 여기 가운데 맞춤 돼 있죠. 그 다음에 행의 뒤에는 값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고 근데 여기 밑에 이 반올림이 안 돼 있죠. 여기 다 반올림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전체 값을 개수 밑에부터 1이라고 돼 있는 C의 5셀부터 전체를 블럭 잡으셔서 아래까지 전체 블럭 잡으시고요. 전체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가운데 위에 홈 탭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우리 천 단위 고분기호 쉼표 스타일 눌러서 회계 형식으로 해서 반올림 눌러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숫자가 다 회계 스타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계 스타일로 넣고 핀봇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가서 선생님 가서 이제 정렬도 맞고 가운데 정렬도 잘 됐고 출력 형태와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 형태와 다 맞으면 뒤에 176까지 선생님 다 맞아요. 176까지 맞으면 맞죠?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게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 피벗 테이블은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그래프는 선생님 항상 똑같은 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작업은 선생님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야 저는 이 창을 X하고 닫을게요. 이렇게 저장하시고 만약에 시험 보는 상황이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감독관한테 꼭 답안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예창은 한번 닫아보고요. 우리 문제의 C 유형을 저는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C 유형 한번 불러와서 이렇게 B 유형 문제는 닫고 C 유형만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유형도 선생님 여기 함수 여기까지 제가 타이핑 다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값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저도 가끔 오타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오타내지 않도록 선생님들 타이핑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들이 만약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 연습을 만약에 오늘 엑셀 연습을 하면 2번 이상, 3번 이상 여러 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가끔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엑셀은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속 엑셀을 켜놓고 엑셀을 하다가 잠시 선생님 화장실 가거나 뭐 이렇게 잠깐 물 마시러 가거나 이럴 때는 엑셀 프로그램 저장하고 한번 이렇게 닫으세요. 엑셀을. 엑셀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조금 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줘야 돼요. 엑셀 프로그램은. 제가 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엑셀 프로그램에 계속 오래 켜두면은 오류를 잠깐 발생을 조금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가끔 정확하게 했는데도 오류가 나요. 그럴 때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렇게 닫았다가 조금 한 5분에도 10분 있다가 다시 다 문제를 다시 열어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또 잘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은 선생님 얘가 조금 이렇게 온라인이랑 연결돼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연습하거나 풀면 얘가 가끔 오류를 내요. 선생님. 그리고 1작업, 2작업, 3작업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작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낼 확률이 조금씩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 닫았다가 다시 열면 잘 되거든요. 오류가 안 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가끔 선생님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닫았다가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번부터 함수 문제를 다시 한번 C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C 유형이에요. C 유형 4월 C 유형 C 유형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의 옷셀에다 클릭 저는 먼저 그냥 해놓고 할게요. 판매 순위를 구하는 거고요. 당월 판매 금액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당월 판매량 내림차 순으로 순위는 1부터 3까지 구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선생님 1부터 3까지라고 나오면 그 전에 이거 한번 예전에 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작거나 같다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부터 3위까지만 구하고 나머지는 안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부등호를 써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함수는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옷셀에다가는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if 그다음에 가로 열고 RA에서 랭크까지 저는 써보도록 할게요. 랭크 함수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불러오고 함수 마법사의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당월 판매량이에요. 당월 판매량. 그러면 당월 판매량은 G의 5셀이 되겠네요. 당월 판매량이니까 G의 5셀 너가 전체 범위에서 당월 판매량의 전체 범위에서 몇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선생님 랭크 구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 개를 구할 때는 항상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한 값이 G의 5값이 구한 값이 변하지. 전체 범위가 여기 전체 범위 잡은 구한 값이 변하지 않게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랭크 함수 아니고 if 함수의 라지 함수 구할 때 선생님 밑으로 구할 때는 선생님 절대 참조해줘야 되는 거 해줬죠? 하나일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이어서 예, 구할 때는 꼭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주고 우리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얘는 빈 공간으로 둬도 된다 그랬죠? if 함수로 다시 와서 너가 지금 구한 값에 당월 판매량 구한 값에 1부터 3위까지만 여기서 답으로 표시해라 라는 거죠. 1부터
1위부터 3위까지 하려면 랭크 함수가 들어가세요. 랭크 함수가 아래쪽에 하나 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랭크 함수를 드래그 먼저 하셔서 컨트롤 C 누르고 3위까지 구하는 함수는 이 값이 맞을 때 아래쪽에 참일 때다 컨트롤 V 일단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칸에다가 1위부터 3위까지 구하는 함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3위까지만 구해. 예. 당월 판매량의 3위까지만 구해. 근데 이 3위까지 구하는 값이 이거하고 맞으면 3이라고 1, 2, 3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 이 말이죠. 공백으로 표시해라는 건 쌍따옴표 탭키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랭크 if 함수가 나오고 구하는 값이 if 함수가 나오고 랭크 함수로 구하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만 구하는 함수다. 라면 여기 참이라는 값에 랭크 함수를 똑같이 한 번 더 써줘야 되는 거라는 것만 선생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얘 값은 지금 3인가 봐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나왔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에서 식 없이 채우기 클릭하셔서 1위부터 3위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나왔죠.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구하고 3위까지만 구해라 라고 나왔을 때는 꼭 우리 함수 마법사에 보시면 함수 마법사에 여기에 꼭 같이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거 선생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위부터 3위까지 구하는 게 없어요. 요 말이 없고 그냥 랭크 함수만 구해라 라고 그러면 여기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쓰는 이유는 3위까지 구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랭크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두 번째 값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트 함수죠. 여기 인트 함수 제가 아까 착각했던 인트 함수. 인트 함수는 아까 우리 문제 읽어봤기 때문에 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먼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int 하시고 함수 인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여기 가로가 미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 열고 당월 판매량이죠. 그러면 당월 판매량은 G의 5셀이네요. G의 5셀 나누기는 슬래시죠. 나누기 그 다음에 나누기 전월 판매량. 그러면 전월 판매량은 F의 5셀이네요. F의 5셀. 그 다음에 가로가 닫혔죠. 가로가 닫혔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꽃이죠. 꽃 곱하기 100이네요.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라 라고 그대로 하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아래쪽에 인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가까운 무조건 정수로 구하는 함수가 인트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구했어요. 여기 값을 구했죠. 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 104.07 078014 이게 소수점으로 구해졌단 말이에요. 값이 여기 소수점으로 구해졌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안 돼서 4까지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얘가 5 넘으면 아마 반올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건 무조건 내림이래요. 무조건 내림. 얘가 5가 넘어도 그럼 내림한다는 얘기죠. 얘가 정수로 해서 내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소수점 위쪽으로는 5 넘으면 선생님 여기 지금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점을 기준으로 5 넘으면 반올림, 5 넘지 않으면 반올림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무조건 소수점 밑으로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정수로.
그래서 정수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제에 보시면 선생님 예제에 보시면 여기에 점 5, 4라고 돼 있죠? 5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된 거예요. 6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수점 밑으로 5가 넘으면 위로 6이 됐는데 얘 무조건 버렸네요, 선생님. 6이네요. 6이면 5가 넘어도 무조건 버린다는 얘기네요. 5일 경우에는 여기가 선생님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정수 무조건 올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내림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정수를 포함해서 소수점 아래는 무조건 버리네요. 네, 무조건 버리는 함수가 int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버리는 함수 소수점 아래는 무조건 버리는 함수 i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잘못 설명드렸어요. 여기 int 함수. 그래서 버린다. 그래서 104.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고요. 그다음에 채우기 핸들에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int 값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클릭하셔서 3번의 함수는 어떤 거예요? dmax 함수네요. dmax 함수는 하시고요. m 누르시고 DM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맥스 함수 마법사 불러오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의 조건을 보시면 봉지, D가 되기 때문에 필드를 포함하지요. 그럼 봉지, 제품의 봉지 조건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코빌 지수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겠네요. 서식 없이 채우기 선생님 제가 이미 했는데요. 서식 없이 채우기 예, 했어요, 선생님. 서식 없이 채우기 했고요. 지금 방금 문자가 와가지고요, 선생님. 선생님 문자가 올렸는데 서식 없이 채우기를 제가 지금 방금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는 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자동 채우기 그냥 두면 되는데, 선생님, 잠깐 제가 왜 해야 되냐면, 잠깐 되돌리기 할게요. 여기 채우기 핸들 이렇게 채우기를 했잖아요. 채우기 핸들 하면 여기 빈 곳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선이 선생님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요. 중간에. 여기 선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는 거는 선생님 여기 이중선에 두껍게 여기 선 있잖아요. 선을 이중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두꺼운 선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얇은 선으로 넣은 게 아니라 채우기 핸들 하면 여기가 두꺼운 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두꺼운 선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다 오류예요, 선생님. 여기 두꺼운 선 넣으라고 안 돼 있는데 두꺼운 선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서식이 두꺼운 선 여기 위쪽에 두꺼운 선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이 서식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을 따라오지 않게 서식을 선생님 따라오지 않게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여기 선이 두꺼운 선이 안 보이죠? 여기 두꺼운 선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꺼운 선을 보이지 않게 여기 서식에 여기 두꺼운 선이 여기 있잖아요. 요 서식 두꺼운 선이 여기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에 위에 서식 넣은 걸 따라오지 않게. 만약에 선생님이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지 않으려면 여기 처음에 위쪽에 선생님 여기 두꺼운 선 하나 넣잖아요. 여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이중선 하나 여기 두꺼운 선 굵은 바깥 테두리 한번 하잖아요. 바깥 테두리를 하실 때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우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여기 할 때 여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 서식을 두껍게 여기 굵은 바깥 테두리 선 한번 하잖아요. 굵은 선이 어디예요? 여기 중간에 굵은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굵은 선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바깥쪽은 상관없어요. 굵은 선이 있던 없던. 근데 여기 굵은 선 때문에 채우기 핸들하면 여기 중간에 굵은 선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게. 굵은 선이 있으면 그것도 다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선생님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3번 다시 문제를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dm 해서 max 함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고요. 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필드명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분류값이 문제가 봉지 제품의 스코필 지수예요. 그러면 분류를 포함하고 스코필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하고 필드 값은 스코필 지수를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스코필을 클릭하고 H의 4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많이 해서 우리는 봉지 제품이네요. 봉지 제품. 그래서 봉지 제품 분류의 봉지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1000단위가 넘기 때문에 우리 구분기호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분기호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누르시고요. 4번 네, 우리는 count if 그리고 연산자 넣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값에다가 는 하시고 COU 하시고요. count if 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서 조건이 스티로폼 제품의 개수예요. 스티로폼 제품이 분류의 봉지부터네요. 그래서 여기를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여기에다가 스티로폼 누르셔도 되고 중간에 스티로폼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은 스티로폼이라고 여기 조건에다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건이 이렇게 그래야지 정확하게 우리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니까 이렇게 클릭할 때는 하나만 구할 때는 클릭해도 되고요. 여러 개 구할 때는 여기에 꼭 스티로폼이라고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이라고 하고 스티로폼 폼하고 가로 열고 PS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탭키 한번 눌러서 선생님 이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스티로폼은 두 개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엔드 연산자 넣어주시고요. 쌍따옴표 왼쪽 방향키 눌러서 뭐라고요? 개라고 입력하래요. 개.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개 찾았어요.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4번,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은 무슨 함수? 라운드 함수와 에버러지 함수지요? 그러면 봉지 제품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에버러지니까 평균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6번에다가 5번이죠? 5번 클릭하고 는 하시고요. 함수의 라운드 함수와 뒤 에버러지네요. 그러면 에로 U 먼저 넣으시고요. 아로 U 넣으시고 라운드 함수 그 다음에 DA 하셔서 데이터 에버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에버러지 함수를 구하는 함수. 그러면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고요. 에버러지 함수에 조건은 D가 들어갔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이 봉지 제품의 당월 판매량이네요. 당월 판매량은 포함이죠. 봉지도 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부터 당월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구하려고 하는 값 두 번째 필드는 당월 값이죠. 그 다음에 당월의 조건은 분류의 봉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라운드 함수 더 구해야 되겠죠? 라운드 함수 라운드로 클릭하셔서 지금 에버러지 함수로 구한 결과 값의 조건은 우리가 읽어보면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라고 했죠.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는 우리가 선생님 여기 소수점을 기준으로 점 있죠? 여기 점을 기준으로 점이 있는 데가 정수죠. 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구했을 때는 마이너스 숫자 100의 단위는 마이너스 2, 1의 단위는 마이너스 1, 1000의 단위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점을 기준으로 왼쪽 정수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를 구하는 함수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소수점 한 자리는 1, 소수점 두 자리는 2, 소수점 세 자리는 3,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라운드 함수는. 그래서 얘가 6이 넘기 때문에 아마 반올림이 여기서 정수하시면 기본 정수는 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숫자의 정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점은 정수로 구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0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우리 소수점 보시면 여기 6에 보시면 점 위에 6이 넘지요? 그래서 6이 7로 변했죠? 그래서 29317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자동으로 선생님 반올림 값을 올려줬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점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값을 소수점 단위로 라운드 함수 구하는 법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vlookup 함수는 하시고요. vlookup 함수 우리 금방 했기 때문에 금방 하실 거예요. 앞에 한번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에리어에 우리는 범위가 당월 판매량과 제품 코드 포함하는 범위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품 코드부터 당월 판매량까지 드래그 하시고 열이 구하려고 하는 게 당월 판매량이죠.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네요. 얘도. 그러면 여기에 값은 6, 아래는 무조건 0 정확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천 단위가 넘으면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확인해 보면 되겠죠? A의 1545는 당월이니까 29350이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도 아까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래그 하셔서 행 전체를 드래그 할게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그 다음에 수식 사용하여,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우리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당월 판매량이 4만 원 이상이면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시고 당월 판매량인 G의 5셀이죠. G의 5셀 클릭하시고 F4를 두 번 클릭하셔서 행에만 혼합 참조를 넣어주시고요. 4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4만 넣어주시고 파란 굵게 서식을 크거나가 안 파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크거나가 저 들어갔나요? 파란 굵게 확인 저 크거나 같다가 선생님 안 들어갔네요. 빠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크거나 같다 들어갔죠?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오늘 하루 종일 실수를 하네요.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렇게 선생님,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선생님? 당월 판매량의 4만 원 이상 당월이 4만 원, 그러니까 4만 4천, 4만 5천,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만 들어가는 게 맞네요, 선생님. 요렇게 하시고 선생님 이제 함수 마법사를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인트 함수는 한 번만 해보면 그냥 그대로 푸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 if 함수와 랭크 함수 사용할 때 이렇게 하시면 요것만 선생님 주의하시고요. 라운드 함수에 점이 내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2를 넣어야 될지 그 소수점에서 정수에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밑에는 선생님 시간이 조금 다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다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하기까지가 선생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선생님 여기 2작업이나 1작업 중에 2작업이나 3작업 중에 피벗 테이블 한번 더 해볼까요? 아니면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어떤 게 둘 중에 한 개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그냥 다 할까요? 그냥 다 할게요,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우리 고급 필터 한번 볼게요. 고급 필터는 선생님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요. 고급 필터는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4셀부터 우리 1작업에 H 12셀까지 컨트롤 C 눌러서 우리 이 작업으로 와서 B의 2셀에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블럭 잡아서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업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고급 필터 제품 코드가 똑같이 A로 시작하거나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면 제품 코드 클릭하시고 가격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B의 14세 컨트롤 V 눌러서 제품 코드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A 눌러주시고 별 눌러서 A로 시작하는 글씨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이거나 하기 때문에 가격은 2,000 이상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나 하기 때문에 다른 칸에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구하려고 하는 값은 우리 제품 코드, 제품명, 제품 코드, 제품명 컨트롤 누르시고 전월, 그 다음에 당월 이렇게 추출하네요. 컨트롤 C 눌러서 18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구하려고 하는 값을 드래그해서 넣고 마우스 커서 데이터 안에 아무 곳에나 있으셔야 되고요. 데이터의 위에 메뉴 중에서 데이터에 고급 필터 들어가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우리는 14셀 B의 14셀 그 다음에 C의 16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복사할 위치는 18셀을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오면 우리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필터 서식을 줘야 되겠죠. 그럼 홈 탭에 채우기 없음 누르시고 조건이 여기 채우기 없음이죠? 조건 누르시고 표에 6셀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서식 6번, 표서식이 6번, 표서식의 중간 보통의 6번째 6번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있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 보이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정렬이 우리 필터 값을 주셨으면 아래쪽에 고급 필터 아니고 피벗 테이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1작업 가시고요. 1작업에는 그냥 우리 범위 지정한 거 그대로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위 지정한 거 그대로 우리 삽입에
표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잘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작업 세 번째 3작업에 일단 여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B의 C 가격이 4셀에 있으면 B의 2셀을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터 창이 필드 창이 보이면 가격은 행셀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분류는 우리 열셀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래쪽에 칸이 얘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요. 잠깐 창을 작게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안 보여가지고 값은 필드 목록에 제품명의 개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을 개수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얘 창이 왜 이렇게 위에 떠 있죠? 갑자기 어쩐지 창이 안 보인다 했네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합계가 아닌 평균이죠. 당월 판매량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평균 당월의 판매량의 글씨랄까 안 보이죠? 그러면 판매량이라고 글씨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창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닫으시고 우리는 조건을 이제 2번 문제부터 입력하시면 돼요. 조건을 2번의 문제가 우리는 가격을 그룹화하고 분류를 정렬해라. 그러면 가격에다가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룹 누르시고요. 가격의 처음 값은 1, 마지막 값은 3,000, 단위는 1000단위네요. 1000 단위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 누르시면 1부터 3000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을 분류로 고치시고 가격은 행 레이블을 가격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분류가 종이부터 왔죠? 그러면 여기 분류에 우리 필드 목록에서 내림차순 눌러주시면 여기 조건의 종이, 스티로폼, 봉지 이렇게 순서대로 오면 됐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 전체가 보이는 거는 나중에 지워지는 값이에요. 4번에 행을 지우고 라는 거 누르시면 여기 전체라는 값은 지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 칸 안에 목록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놓은 상태에서 세 번째 문제 레이블의 셀 병합하고는 필드 테이블 맨 앞쪽에 피벗 테이블에 여기 옵션 값을 클릭하셔서 옵션 값에 레이블 첫 번째예요. 여기 레이아웃에 얘가 지금 컴퓨터 계속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데요. 레이아웃 서식 여기 있죠? 여기 서식에 여기 병합, 빈셀, 요약 필터 여기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오늘 왜 이러지요? 문제가 없어졌네요. 음, 레이아웃, 빈 곳에 별 2개 클릭하시고 요약 필터의 행 표시를 지우고 그래서 여기 3번 내용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
마지막에 정렬, 전체 블럭 잡아서 개수부터 여기 전체를 블럭 잡고 홈 탭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구분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로 넣으시고 빈 곳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지, 이고 줄이 맞는지, 20767이 15767, 여기 29317 다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작업이죠. 피벗 테이블이나 고급 필터, 우린 서식 적용하고 이런 것들, 여기 2작업, 3작업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게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까지 우리는 한번 다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작업에 왔을 때 선생님, 여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범위가 지정돼 있지 않게 한 번씩 1작업 눌러서 확인하고, 2작업 눌러서 확인하고, 3작업 눌러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하셨으면 저장 눌러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